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한 희망을 느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수도 많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합니다. 정말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귀한 걸음과 진지한 모습이 반드시 이 망국적인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리라고 여러분과 함께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잘 들으셨죠? 저도 사실 인사하면서 아주 경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역사에 기록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선 우리 김대호 소장부터 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고교연합의 이 선생님이라는 분 그 원자력 문제, 특히 또 마지막에 여기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 말씀 잘 들으셨죠?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아까 그분같이, 즉 남동공단에서 오신 그분처럼 정말 제조업이야말로 나라 살리는 산업입니다. 그 제조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겠죠. 어떻게 남동공단에서 오신 그분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구미공단, 창원공단, 울산, 거제도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분의 말씀을 참 잘하시던데, 직원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참자, 문재인 정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씀 하셨죠? 이처럼 기업을, 산업을 망치는 정권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일본의 이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대한민국 조야가, 즉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 이 나라가 지금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 광화문에서 이런 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면 이 나라의 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 것이 아주 적절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오늘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광고 겸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일 간의 이 갈등요, 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색깔론이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정권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압니다. 총선 전략입니다. 왜 이 한일 간에 이런 무역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는 무역 갈등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일 간에 지금 갈등이 지금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요, 이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주사파라는 게 뭐냐? 북한 위주로 사고합니다. 북한 위주로. 이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반대하니까 반미, 북한이 일본을 반대하니까
반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쭉 누적되어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볼 때, 심지어는 일본 국민이 볼 때 도저히 한국하고는, 즉 문재인 정권이 있는 이 한국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이 무역을 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지금 본때로 좀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제 견해는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아무쪼록 이런 이 성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미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특히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거대한 이 중국과 상대하려고 그래도 일본과 사이가 나쁘면 중국을 상대하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방침이 돼야 됩니다. 전략 방침.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일본하고 사이 나빠질까,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뭐 연구했다기보담도 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고 뭐 하는데도, 물론 우리 국민들도 또 반일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 또 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또 일본의 이 처사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반일운동,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맹목적인 북한 추종, 맹목적인 일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민족 주체적인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키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요 원자력 말씀하신 분요, 제가 이 원자력에 대해서 뭐 책도 좀 읽고 말씀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처럼 아주 속속 저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던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미리 올려놓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말 암적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이 저는 만국 10적 가운데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2호가 뭐냐? 제2호가 뭐겠습니까? 정교조입니다. 왜 정교조냐? 정교조는 오늘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잘못된 국가관을 심어주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교조를 만국 10적 제2호로 규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정말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교육이요 붕괴됐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수원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제가 교육이 뭐 붕괴됐다 그러니까
교육이 붕괴된 정도를 넘어서 망가졌답니다. 망가졌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말, 그 말이, 즉 망가졌다는 말이 딱 적합하다. 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망가진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요, 교실이 붕괴됐어요. 교실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 가서 공부하는 곳이 교실 아닙니까? 잠자는 곳이 교실입니다. 장난치는 곳이 교실입니다. 이 평준화 때문에, 평준화와 교권 침해 때문에, 즉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교육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실에서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들을 것이 없어서 잠자고 장난치고, 못하는 애들은 못 따라가서 잠자거나 장난치고, 중간치기는 이쪽 위에하고 3분의 1씩이 떠들어 사니까 공부 못하고, 낮에는 공부 안하고 잠자거나 장난치고, 공부는 언제 하느냐? 학원에 가서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이게? 본래 이 평준화라는 것은 과외 수업을 없이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평준화 때문에 교실이 붕괴함으로써 사교육 과외 수업이 더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교육 당국자들과 교사들은 또 모릅니까? 이게 또 뭐 작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육 붕괴 현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첫째, 이 학생 인권 조례인지 뭔지 해가지고 조금만 뭘 간섭을 하면 그건 학생 인권 유린한 거다 이게. 그래서 학생이 오히려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또 조금 지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그 자세히 생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을 죽이자! 그런데 저 말씀이 시간도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교조가 가히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항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 전화가 010-2967-7545니까 이 전교조 선생들이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전교조 선생들이요, 첫째는 너무너무 안하무인격으로 행패를 해서 이 교사들 사이에 완전히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교무실에서 교직원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교조 선생들이요, 늦게 배운 도덕이 날 새는 줄로 모른다고 이 민주화 세대 말기에 운동권에 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체사상파를 따라가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 문재인을 죽이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전교조가요, 말하자면 정말로 오만하죠. 해고된 그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소를 제기해 가지고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몇 번 말하자면 문교육부가 전교조에 통보를 했습니다. 끝까지요, 그 몇 사람 해고 안 하고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산 명령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정교조가 얼마나 오만하면 그 10만 조합원이 있는 그 조합을 해산한다 그래도 즉 그 몇 사람만 조합원에서 빼면 해산 안 한다, 즉 불법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이 법의 노조가 아니죠. 즉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죽여! 여기에는요 단순히 이념적인 결속만이 아니라 돈이 매개가 되고 있답니다. 돈이. 거민정 교과서라고 있죠. 이 거민정 교과서를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이 집필을 장악하느냐? 정교조 선생들이 다 장악하는 거야. 정교조 선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이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전부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겠죠.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떤 정교조 잘 아는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약 1,300억 정도가 이 집필자한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정교조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적되어 있는 돈이 약 한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답니다.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이래가지고 이 정교조 조직을 쫙 장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민주노총만큼은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오만하기 거지없는 이런 행태를 나타내 보이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정거조 박살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 교육을 망치는 정교조를 박살냅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8월 3일 날 이곳에서 정교조의 그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교육 붕괴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옳은 거죠? 예.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역시 수가 중요합니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정말 정교조 사람들에게 정신이 좀 번쩍 들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노총 규탄대회 할 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됩니다. 광고를. 왜? 우리 여기서만 알아가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좀 후원금을 좀 내주십사고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충분히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조선일보 광고도 잘하고 또 그 대회도 잘 치르고 또 우리 활동도 또 힘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금을 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주위에 계신 분들께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소리에 좀 후원금을 내서 이 정교조를 규탄하는 국민의 소리가, 국민의 함성이 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